같이 하셔가지고 저한테 특강을 한번 요청을 하셨는데, 그래도 파크골프를 지금 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30만 명. 이제 우리 수점으로 한번 치면 되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감히 TV, MBN이든 이렇게 이제 방송까지 나가고 있지만 저를 모르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소개 먼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2019년도부터 파크골프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오픈해서 이제 강습을 하고 있는 남연아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혼자 촬영하고 혼자 편집하고 혼자 올리려고 하면 되게 손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단발을 자른 지가 한 12월 달에 잘랐는데도 아직까지 영상을 쇼컷 하나밖에 못 올렸어요. 그리고 하이샷 파크골프에서 유튜브 영상 올리고 렛츠고 파크골프라던가 이렇게 각종 방송에서 활동을 하면서 파크골프를 알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났을 때 구력이랑 이런 걸 보는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어디서든 많이 열심히 바깥에 라운드도 많이 나가시고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특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알려드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 쳐야, 내가 잘 치고 내 자세가 좋아야 이제 우리 밑에 있는 교육자들한테도 나를 시범으로 보여서 롤모델로 삼아서 이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세가 잘 나오도록 하는 개인적인 방법 플러스 우리가 또 강사로서 가져야 되는 이 마음가짐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해야 이 단체 교육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생기는 딜레마들을 깨우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제가 먼저 보고 싶기는 한데, 지금 인원이 16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네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두 자리에서 한 분당 5개씩만 제가 수익을 주셔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굿샷. 이성희 강사 50m. 오. 문정화. 권은하. 두 자리 다 한 분씩만 더 치고 나서 다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좋으니까. 최재원 강사. 약해. 오, 굿샷. 홀인원이다. 자세와 스윙 그대로 이쪽으로 레슨을 해볼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소스들, 강사로서 내가 어딘가에 가서 주눅들지 않게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 두 개 중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체크만 해보려고 방금 스윙을 다 해봤는데, 기본적인 리듬이라던가 또 이런 공을 칠 때 거리를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좋아서 이거는 잠시 묶어두겠습니다. 우리 파크골프 여러분들 지금 레슨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교육하고 계신 분? 다. 네, 우리가 레슨 종류를 보자면은 어떤 게 있냐? 1대1 개인 레슨, 1대 다, 우리 여기 이런 곳이나 GDR 같은 곳 안에서 하는 1대 다 개인 레슨, 그 다음에 우리 1대 다 단체 레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3번. 네. 3번.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보통 바깥에서 많이 하는 레슨 종류가 1대 다 단체 레슨이에요. 네. 단체 레슨.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1대1 개인 레슨, 1대 다 개인 레슨, 1대 다 단체 레슨들을 보면은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이 다 다르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1대 다 단체 레슨 같은 경우는 뭐가 편해요?
강사님들이 편합니다. 왜냐면은 이 시간 주어진 시간에 인원을 모아가지고 요분들한테 오늘 주어져야 되는 오늘의 목차, 메뉴 혹은 우리 오늘 그거에 맞게 진도만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얼추 시간이 쭉 가요. 그런데 대신에 이런 1대 다 단체 레슨 같은 경우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너무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운동신경이 없는 분들이 따라오지 못한다. 그 다음 오히려 또 반대도 돼요. 내가 혼자서 진도가 잘 나가 혹은 골프를 쳤었어서 운동신경이 좋아서 이거보다 더 빨리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못 나가서 불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내가 이 시간대에 일정이 생겨서 급한 일이 생겨서 빠지게 돼버린다 하면은 그날 나가야 됐던 학습 목차를 내가 못 배우고 이게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쉽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 레슨을 할 때 우리가 교정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이거를 티칭을 해줘야 되는 포인트들이랑 그 다음 요 자리들을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지금 7개잖아요. 그럼 7개 중에서 여기 3자리는 내가 교육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대 상관없이 그냥 가볍게 와가지고 여기 시간 누가 9시에 왔어. 여긴 9시 반에 왔어. 여긴 11시에 왔어. 그러면 한 분당 이렇게 들어가는 레슨 같은 경우는 또 강사님들이 좀 힘듭니다. 강사가 여기도 시간 올인해줘야 되고 여기도 올인해줘야 되고 여기도 올인을 해줘야 되다 보면은 이제 조금 강사님들이 힘들긴 하지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강사 역량이 티가 많이 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파크골프의 보통 우리 시장 자체는 아까 제가 말했던 1대 다 레슨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요. 협회 교육도 그렇고 우리 다누리 교육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농협이든 아니면 복지관이든 이런 모든 곳들에서는 인원을 모아서 그때 행사적으로든 1기 2기 해서 우리가 레슨을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되면 우리 여러분들의 강습을 하는 스타일 자체도 아까 제가 말했던 1대 다 개별 레슨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높단 말이에요. 왜? 골프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도 우리가 단체 레슨이 있으면 골프 대부분이 우리 GDR이라고 하는 골프 연습장으로 쭉 가 있으면 거기에 상주하시는 프로님이 한 분 계시고 거기서 이제 레슨을 다 한 분 한 분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사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강사 역량 강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알아야 되냐면 운동이 성장하는 데 있어요.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하지만 제가 이 기본기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회원님들한테다가 티칭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은 잠시 초보자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파크골프의 운동성장, 파크골프뿐만 아니라 그냥 운동성장의 우리가 원리에는 6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과부하의 원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과부하의 원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힘들어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조금 강도가 늘어나고 하면서 몸이 계속 힘들어야 우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과부하. 그 다음에 점진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점진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회복의 원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죽어라 이렇게 어려운 것만 시킬 게 아니라 중간중간 쉬는 텀도 가져주어야 거기서의 또 회복과 내 이미지 트레이닝에 따라서 또 늘어난다라는 거 다 못 외우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체로 한다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특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파크골프는 시니어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의 병력 싸움이라던가 아니면 이전에 했었던 운동의 종류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수업을 들어가면은 훨씬 편하게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특이성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연결이 된다. 훈련한 동작이랑 근이 맞게 된다. 이건 그렇게 돼요. 맞아요. 꾸준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던 것들이 사라지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우리 수업을 왔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있죠? 쭉 처음에 잡아야 되는 왼손 우리가 스트레칭부터
그립 잡기, 어드레스, 작은 똑딱이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 하프 스윙에 들어가고 코킹을 배우고 풀스윙을 배우고 풀스윙을 완성을 하고 났을 때까지 이게 기본. 그 다음 풀스윙을 만들고 났을 때 그 단계부터의 테이크백 단계에서의 교정, 백스윙 탑에서의 교정, 다운스윙에서의 교정, 임팩트 단계에서의 교정, 팔로우 스루 피니시 단계에서의 교정까지도 들어가 주는 게 우리가 이 레슨을 할 때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역량, 우리 강사들의 역량이 다 늘어났고 하면은 개인 스윙의 튜닝이 필요합니다. 튠업을 시켜주는 선수분들의 이 역량을 더 키워주고 안 되는 포인트 하나를 찍어서 그거를 빠르게 이 변환을 시켜주는 말 그대로 저를 지금 회원님들이 서울에서 찾아오고 전라도에서 찾아오고 제주도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파크골프를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으니까 그거를 고쳐보고 싶어서 하루 잡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 저 사람 조금 어드레스에서 이 백스윙이 좀 부족한데 하더라도 그거를 잡아주다 보면은 그분은 그때와 된 좀 뭐라 해야 되지? 화려한 체인지가 안 보이면은 저에 대한 이 레슨에 불만을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당장 바로 이 체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튠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강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요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먼저 이야기해 볼 거냐면은 제가 아까 과부하의 원리 그리고 점진성의 원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슨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채는 옆에 잠시 내려가 볼게요. 많잖아요. 네. 이 채가 가지고 있는 무게대라던가 샤프트의 탄성도라던가 그러면은 그 회원님들이 모여 있을 때 처음 설명을 할 때 뭐 채를 사라 이런 느낌 말고 채들의 차이가 있다. 내가 이 채들이 뭐 금액대라던가 다른 이유가 요거 먼저 얘기해 줘야겠죠. 여기는 헤드고 여기는 샤프트고 그립인데 이 채들을 들고서 쭉 손을 모아보면은 모여지는 부분이 있다. 이게 바로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이 낮아질수록 저중심채 올라가면은 좀 일관성 있는 채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중심인 애들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본인한테 맞는 채들은 여기서 또 한번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데 보면 연습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원님들한테다가 이 채를 구매하실 때 그러한 내가 어떻게 치고 싶어 하는지를 사실상 제일 처음에는 연습채 같은 거 빌려서 쓰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필드에서 레슨을 하다 보면 그게 다 안 되잖아요. 30분을 다 같이 데리고 가서 채 빌려줄 테니까 항상 이것만 써라라고 하기에는 이게 또 내가 강사로 구비해야 되는 클럽 양이 많아지다 보면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 좋은 채를 내가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무게대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를 요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근력의 스펙이라던가 유연성이라던가 스윙 스피드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서 처음에 좀 점검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공을 제대로 못 맞춰서는 여기만 달아있는 분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 비싼 채를 사고 나서도 바닥만 달아있는 분들은 굳이 비싼 채를 쓸 필요가 없다. 왜냐? 기본기를 연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채를 써봤자 내 몸은 다칠 뿐이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찍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다 양팔을 펴나가는 이러한 우리 삼각형 아크를 지키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지금 헤드폰 안 들고 있는 분 처음에 다시 말할게요. 자, 우리가 파크골프장에 나갔을 때 가장 초보자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채를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먼저 잡고 자세를 잡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채를 먼저 바닥에다가 그러다 보면은 기본기인 몸에 회전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를 잡을 때는 위에서 들고 잡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채를 들고 잡기 전에 아까 말했던 등을 펴야 되는 이유, 회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세를 한번 순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레슨을 할 때 이 초보자분들,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냐면요. 어려운 단어, 뭐 만약에 아까 말했던 아크라던가 뭐 요분이 배치기를 해요. 그럼 얼리 익스텐션을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중학생 정도
혹은 초등학생 정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을 조금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말을 할 때는 골반을 먼저 뒤로 뺄게요 라던가 그냥 숫자로 잡아주시고, 숫자로 잡았을 때 그분이 나중에는 강사가 없어도 혼자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주어야 돼요. 자, 먼저 엉덩이를 요래 뺀 다음에 무릎 두 개를 해서 요래 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처음 들어갈 때는 숫자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1번은 골반 뒤로 빼기, 2번은 무릎을 뒷다리 당기지 않을 정도만 굽히고, 3번은 손은 수직 아래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대로 붙입니다. 자, 처음에만 그럼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요? 1, 2, 3. 그렇지. 자, 1번 따라 할게요. 2번 무릎, 3번 손을 붙이겠습니다 라고만 하면은 이제 초보자분들 머리에는 1, 2, 3이라고 하는 것과 어드레스의 순서가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항상 반복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 엉덩이 뒤 했던 거 1번, 2번, 3번을 반복을 했으면, 자, 그 다음 동작이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손끝이 구부러지지 않게 오른쪽으로 빼는 것을 하나라고 보통 잡아주세요. 왜냐면 여기서도 리듬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반대로 갈 때는 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손이 내려가기 전에 하나, 둘, 셋, 3초를 버텨주는 것까지를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다가 리듬으로 넣어드려야 이제 헤드업이라던가 이 스윙의 일관성이 깨지는 실수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까 몇 분이 대표자로 나와가지고 공을 한번 쳐봤잖아요. 50m를 맞춰서 3개를 한번 쳐보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무엇을 체크를 했냐면, 이 50을 맞추기 위해서 스윙을 할 수 있는가, 리듬, 본인의 리듬은 잡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봤는데 다 너무 좋아요. 대신에 머리가 다들 일찍 풀리시고 조금 이 채를 빠르게 내려버리는 이런 피니시를 잡지 않는 동작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하게 조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세워나가는 이 라인 자체가 이러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나왔던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회원님들한테다가 시범을 보일 때도 그렇고, 회원님들한테 이걸 자세를 잡아줄 때도 꼭 3초까지 외우는 거를 우리가 항상 지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회원님들한테다가 잡아야 되는 순서를 간단하게 잡아드렸으면은 이제 숙제를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맞춰서 이 어드레스와 백스윙하고 샷하는 것을 우리 10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10번이라고 하는 게 맨날 10번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연속 10번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번 자세 예쁘게 하고 두 번째는 팔이 굽혀지고 하면 다시 한 번 팔을 피도록 한다던가. 자, 이렇게 해서 10번이 어느 순간부터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20번 연속, 30번 연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늘려주셔야 과부하의 원리에 따라서 이분들이 조금 더 스윙을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뭐를 할까요? 채를 잡겠죠. 여러분들 채 잡기 할 때 어떻게 가르치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도 이제 다들 들고서 하죠. 맞죠? 들고 하죠.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채를 잡을 때는 제가 요새 포인트를 좀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왼손, 우리가 항상 여기서도 이 숫자를 말해줄 수가 있는 게, 아까 전에 골반, 무릎, 손을 하나, 둘, 셋으로 맞췄던 것처럼 그립을 잡는 것도 우리가 그립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초보자분들 첫날 할 때 다 이걸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게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다 주입을 시켜봤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것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고, 나중에 이분이 저랑 같이 좀 더 오래 레슨을 한다던가 좀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이거 말고도 다른 그립들이 있다라는 걸 그때 설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레슨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로킹 그립 보통 어떻게 가르치죠? 묵찌빠. 이렇게 묵찌바로 가르치는 게 또 한 번 편합니다. 회원님들한테도 편하고 강사님들도 편해요. 자, 채를 잡을 때는 3가지만 생각하세요. 묵찌빠 해서 한 손가락만 끼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은 들어서 2마디 정도만 남겨서 묵찌빠
또 금방 그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초등학생한테 가르치듯이 하다 보면은 보통 첫날 수업이 금방 끝나요.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첫날에 보통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그립을 잡는, 어드레스를 잡는 순서, 그립을 잡는 순서, 그 다음 그거를 통해서 어드레스를 잡아서 빈 스윙을 하는 이 포인트, 빈 스윙의 정타를 만드는 것까지가 보통 첫날에 들어가져요. 엉덩이 1번, 2번, 3번, 그 다음 하나, 둘, 하나, 둘, 셋, 바로 차렷. 자, 방금 전에 바닥 스치는 소리, 이게 제가 우리 회원님들 오셔가지고 시켜보잖아요. 골프 하셨던 분들도 오시면 이거 스치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골프 안 하고 파크 골프부터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골프 안 하셨던 분들? 골프 조금 해. 하나, 둘, 셋, 넷, 4명.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걱정. 저도 골프 전에 파크 골프부터 했어요. 하고서 나중에 조금 더 많은, 그때 당시엔 제가 파크 골프를 가르칠 때는 멘토가 없었거든요. 멘토가 없어서 가르치는 방식이라던가 파크 골프에 맞는 훈련 방법 같은 것들을 저랑 같이 하는 제 친한 오빠 박 대표라고 따로 있어요. 우리 박 대표랑 저랑 둘이서 이걸 엄청 연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골프 저는 따로 나중에 이후에 골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둘 다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크 골프에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골프에 조금 이걸 바꿔치면은, 요새는 파크 골프가 너무 많잖아요. 이 교육 방법이라던가 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제가 파크 골프부터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골프를 모를 때는 처음에 이분들이 골프에서부터 파크 골프에 입문하겠다고 오셨을 때 저는 골프를 모르고 그분들을 골프를 경험을 했던 분들이 오시면은 겁을 먹었어요. 오히려 내가 더 구력이 얼마 안 되고 오히려 모를 테니까. 그때 그런 것들을 뭘로 했냐면 그냥 그때 자신감인 거예요. 강사는요 언제나 이게 초롱초롱해 보여야 되는 거 아시죠? 회원님들, 교육자분들, 교육생들한테다가 저 사람 뭐 모르네? 라는 것들이 티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골프를 쳤던 분들이 와도 엄청 나 모든 것 알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골프 쳤던 분들, 골프를 치는 분들이 처음 파크 골프에 와보시잖아요. 아까 제가 했었던 이 양발 가운데 이 바닥 스치는 게 안 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이고, 그 다음에 골프 쳤어요, 나 골프 30년 쳤어요 하더라도 슬라이스 나고 배치기 하시고 팔꿈치 굽혀지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파크 골프에 맞게 조금 이거를 티칭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습 중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강습 중 강사가 말문이 턱 막히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타파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기초 교육, 똑딱이를 잡아주고 어드레스를 시킨다라고 했던 거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강사가 편한가를 조금 더, 그리고 회원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좀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위해서 한번 말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암만 어려운 말 많이 해줘봤자 어차피 흘러나가서 나중에 되면 기억 못해요. 제가 특히나 여러분들보다 엄청 많은 분들, 파크 골프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 제가 19년도부터 지금까지 가르친 분들을 보다 보면 다 비슷해요. 다 동일합니다. 1개월째 첫 번째 날에 암만 일주일 안 된 분들한테다가 암만 이렇게 내가 다 퍼주려고 분명히 얘기했던 거란 말이야. 그때는 못 알아들었던 거고 이제는 들리는 귀가 틀렸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야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초보자분들이 오시면 일단 말을 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알려주려 하지 말고 이분이 지금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한 가지만 가르쳐서 반복 연습을 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골프했던 분들이니까 포킹 가르치는 것까지는 포킹이랑 슛이 왜 이렇게 슬라이스만 할까? 왜 이 사람은 훅이 안
못 쳐질까? 왜 이 사람은 비거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관찰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관찰하지 못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버버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정되지 않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올라와서 공을 3개 정도 쳐보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나 이거 안 돼요, 고쳐주세요 하는 분들이 단체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단체 중에 열애를 가지고 있던 한 분이 선생님, 제가 오늘 이 코킹을 해봤는데 공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네요. 이게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은 일단 5번을 가요. 우리는 그럼 여기에 세워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관찰. 이제 뭘 하냐? 빠르게 이 시야를 막 돌려야 돼. 이분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올라와서 자, 회원님 스윙 한번 해보실게요. 근데 스윙 크기는 지금 내가 어렵다 생각하는 크기로만 일단 해보시면 되고 5개 정도 쳐볼게요. 저는 그럼 그 5개 치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까 저 쳐다보지 마시고 쳐보세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샷에서 확 실수가 날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깨닫기 때문에 그 실수를 교정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한 5개 중에서 5개 다 엉망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5개 중에 2개 정도 엉망이고 3개 정도는 점점점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5개가 다 예쁘게 공이 똑바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그러한 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찍는 거예요. 카메라 켜서 지금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핸드폰을 켜서 쳐보세요 하고 그거를 찍는 거예요. 자, 찍고 나면은 핸드폰이 쭉 왔다 갔다 하면은 스윙이 느리게 보이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맨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도 카메라랑 담겨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회원님한테 이용을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중에서 하나하나에 연연하지는 마세요. 하나 치고 나서 그 머리 따라가서 그렇잖아요. 헤드업 혹은 2개 치고 나서 그 머리 눌러줬다. 무릎 이렇게 하지 마시고 5개를 다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큰 합. 아, 이분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하는 것들을 깔끔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티칭을 할 때 처음 본 사람. 처음 본 사람도 제일 좋은 게 일단 놓치게 하면은 본인이 실수라고 부끄러워가지고 본인의 문제를 자기가 발견을 해요. 아니, 내가 평소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좀 티가 나면 자기가 다 얘기해줘요. 강사진들은 우리가 그냥 먼저 막 많이 물어보고 말 막 해주고 할 필요 없이 공 쳐보세요 한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주 다양해요. 대표적으로 1번이 헤드업. 머리가 들린다. 자, 머리가 들린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척추의 각도가 변했다는 뜻이에요. 머리 또한 척추의 첫 시작 부분이 경추입니다. 경추가 우리가 밑을 공을 쳐다볼 수 있도록 숙여놔서 척추 각도를 유지를 해놨는데 이거 하나 들리는 것만으로도 그 척추의 각도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윙을 할 때 헤드업을 하지 않게 하려면 오히려 시야를 내가 잡아주는 게 좋아요. 우리 양 눈 중에서 어느 눈으로 공을 보냐면 왼눈으로 공을 보는 게 좋거든요. 오른눈으로 공을 같이 보면은 이렇게 시야가 좀 많이 움직여져요. 근데 왼눈, 앞눈, 좌타분들은 오른눈입니다. 앞눈을 향해서 공을 흘겨보고 공을 치고 나갈 때까지 앞눈으로 공을 흘려보면은 시야가 이렇게 따라가는 분들이 조금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너무 이분이 헤드업이 안 고쳐져 그런 분들은 공과 헤드 사이 간격을 너무 붙이게 하지 마세요. 여기를 조금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 공과 헤드 베이스 가운데에 있는 바닥에 점을 하나 찍고 그 점을 바라보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 사이. 자, 만약 이런 타석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하면은 맞아요. 여기다가 스티커 붙여주면 돼요. 스티커 붙여준 상태에서 이 공을 보고 있지 말고 바닥에 있는 빨간색, 노란색 스티커를 바라보고 스윙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을 쳐다보고 있을 때 공이 사라진다고 이거 쳐다보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이 세계까지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본능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저쪽에서 봐가지고
타고 지나가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쳐다보는 게 힘들면은 공 가운데를 한번 보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헤드업은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리고 처음에 이거 말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분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 머리 들지 말라 해도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뭐하세요? 이렇게 뭐라 하세요. 괜찮아요. 초반엔 그냥 그렇게 궁금하면은 숙인 상태 그대로 조금 쳐다보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도 공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헤드업이 첫 번째 슬라이스에서 가장 많이 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제가 예시를 들었었죠. 뭐였어요? 맞아요. 무릎이에요. 자, 우리 피니시 자세를 잡으면 오른발이 어떻게 돼 있나요? 들려있죠? 오른발은 꼭지점만 콕 찍어서 발에 체중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른발이 뜨이는 과정. 자, 뜨이는 과정이 왼다리가 뒤로 비켜주고 그 다리 사이로 따라 들어가서 들리면은 대부분의 체중이 녹이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스윙과 관련 없이 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발을 떼야 된다라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무릎이 앞으로 떼지게 되면은 여기는 누가 지나다니는 길이죠? 그렇죠. 손과 채가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자, 그럼 내가 손이 가는 길이 막히면은 스윙을 끊지는 않아요. 내밀지. 그러면서 오른 무릎이 혹은 오른 골반에 접어져 있는 힌지가 풀리는 순간 슬라이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다리의 고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오른발이 오른 무릎이 들리면서 이제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여기다가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자, 교정법입니다. 우리 오른발이 많이 이게 들려서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한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회원님, 우리 무릎 때문에 지금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오른 무릎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일단은 설명 먼저 하고 시범을 보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옆에서 이 채 그립 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아놔도 괜찮아요. 여기를 막아놔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벽이 있다 생각하고 오른 다리가 여기 닿이지 않도록 스윙 한번 해보세요라고 일부러 잡아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오른발에 안쪽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발바닥을 지칭해줘요. 이야기를 해서 오른 다리가 넘어갈 때 앞이 아니라 안쪽으로 힘을 갈 수 있도록 두 다리 사이 힘주고 계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방향성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요거. 자, 그리고 이 모든 슬라이스 교정 이런 거는 필드에서 공 치고 있을 때 하면은 좋지는 않아요. 필드에서 공을 칠 때 자세를 교정해 버리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멘붕을 오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필드에서 라운드 안 할 때입니다. 라운드 하지 않고 있을 때 교육 중에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 세 번째. 테이크백을 신경 쓰지 않는 분들. 테이크백을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푸킹 동작을 할 때 얼리 푸킹이라는 말 있죠? 얼리 푸킹. 파크골프채는 가운데가 무거워요. 가운데가 무겁기 때문에 여기 페이스 면에 눈 달렸다 생각하고 최대한 헤드가 빨리 열리지 않도록 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양팔을 고정한 상태에서 내가 양팔이 구겨지지 않는 홈트의 가동 범위 끝까지는 최대한 헤드 페이스, 손목을 이렇게 돌리기보다는 아래를 볼 수 있도록 가만히 두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후킹은 그 다음 동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 우리 드라이브 하듯이 이렇게 열어내는 분들, 코킹을 손으로 빨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슬라이스가 대부분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 인지 못한단 말이에요. 본인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점검을, 헤드 움직임을 한번 봤죠? 그러면은 얘기해 주세요. 헤드 페이스 보면 얘는 지금 스티커를 붙여놨지만 안 붙이는 채 같으면 저기 나사 박혀있죠. 그 나사들을 눈이라고 지칭을 해서 이 눈이 내 시야에서 헤드가 보일 때까지는 공을 쳐다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 뒤로 스윙은 평소와 동일하게 하세요. 라고. 내 시야에서 헤드가 보일 때까지는 달렸다 생각하고 유지하고 올라가세요라고 하면은 금방 못하죠. 자, 지금 슬라이스가 발생을 하는 원인 세 가지. 헤드업, 힌지 무너짐, 오른무릎 튀어나오는 거. 세 번째, 테이크백.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은 이 세 가지가 크게 나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만 더 유의해가지고 우리가 교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나면은 이제 잘 보일 거예요. 저 사람이 헤드가 돌아가는지, 어디가 돌아가는지, 무릎이 튀어나오는지 이런 것들 잘 보여요. 이거 이후로도 안 되는 거는 다운스윙에서의 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이 돼요. 지금으로서는 교정하기를 한 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했던 것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고치면 된다. 바로 정답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스윙의 모양새라든가 거기서 문제가 나는 것들은 제가 직접 봐요. 여러분들이 보고서 그 교정을 좀 해주고 시간이 걸려요. 자, 슬라이스가 필드 라운드를 하다가 잘 치시는 분들 오늘따라 계속 슬라이스 전부 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즉각적인 변화를 시키는 것은 바로 그립. 우리가 평소에는 이거를 스퀘어 그립으로 잡죠? 위쪽으로 엄지를 다 올려잡고 있는 스퀘어 그립으로 잡는데 밖에서 우리가 교정을 할 때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이 교정의 순서로서는 그립 고치고 스탠스 고치고 그 다음에 스윙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스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립이랑 스탠스를 먼저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사람이 슬라이스가 계속 나요. 근데 필드야. 아까 무릎 이런 거 말해주면 안 돼요. 오늘 머리가 짬뽕이 돼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먼저 요걸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스퀘어 그립을 잡고 있던 거를 좀 더 왼손의 엄지를 옆에 모서리로 보내보세요. 차라리 채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대로 엎어잡듯이 잡아보세요. 요게 스트롱 그립이죠? 자, 이렇게 스트롱 그립을 잡고 오른손은 평소처럼 잡아주시면은 이게 처음엔 좀 불편해요. 안 잡던 거니까 당연히 어색하고 낯섭니다. 자, 근데 이 낯선 상태에서 빈 스윙을 잠시 좀 뒤에 빠지게 해서 한 5번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샷을 한 2번 정도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이렇게 그립을 교정을 해서 필드에서 이제 또 공을 치면은 금세 공이 다 똑바로 가게 되어 있어요.